안녕하세요. 네. 자, 2025년 1, 2월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교재는 기본적으로 기본서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 자료가 나가요. 문제가 들어있죠. 그 트레이닝북이라고 편성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앞쪽은 이게 이제 정식으로 나오면 왼쪽 페이지가 되는데 문제예요. 그리고 뒤쪽은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보라는 거고요. 다 이렇게 앞쪽은 문제, 뒤쪽은 정답 이런 식으로 실려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좀 풀어줄 거예요. 확인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이쪽 자료 이쪽을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양자택일형이에요. 양자택일.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맞냐? 동그라미 2번이 맞냐? 이게 선택형이에요. 2번도 그렇죠. 그럼 3번은 OX 문제예요. 그래서 3번을 다 읽어보고 맞으면 O, 아니면 X입니다. 그리고 4번 스타일은 가로놓기 내용입니다. 일종의 주관식이죠. 단답형. 그래서 중요 단어를 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양자택일, OX 문제, 가로놓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내용이 모든 내용을 다 망라하고 있지는 않다.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칠판 보시고 우리 과목은 정식 명칭이 이거예요. 과목 명칭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 행하는 법령 및 중개 실무. 과목이 되게 길죠. 근데 우리는 이 과목을 줄여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더 짧게 중개사 법령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과목을 표현할 때. 우리 과목은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중개사 법령과 이렇게 중개 실무라고 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 작게 세 개로 중개사 법령, 부동산 거래 신고 등 행하는 법령, 중개 실무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요게 이제 70%가 출제가 됐어요.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옛날에는 34회 전으로 옛날로 돌아가면 이쪽이 70%, 그러니까 28문제, 이쪽에 30문제, 30%, 12문제, 70%, 28, 30%, 12문제 이렇게 출제한다고 공고하고 그렇게 출제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3, 4년 사이에 비중이 바뀌어가지고 6대 4 또는 5대 5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최근에는 어디가 비중이 높아졌어요? 이쪽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이쪽의 비중이 높아지면 문제가 좀 어려워져요. 그리고 35회 작년 시험으로 말하면 이쪽에서 사례형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면서 난이도가 좀 높았죠. 다만 사례형 문제는 출제자가 만들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는 36회는 55% 이쪽이 한 45% 정도 출제되지 않을까. 이쪽이 그래서 22문제, 이쪽이 17, 8 이렇게 출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예상일 뿐이에요. 약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감안하시고 오늘은 중개사 법령 첫 시간 여러분 교재 20페이지입니다. 법체계와 중개사법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칠판 보시고 이거는 시험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기초 지식인데 먼저 중개사법이 있죠. 공인자는 빼도 돼요. 그건 중개사법 그러면 돼요. 변호사법,
법무사법 이렇게 하듯이 이건 법률이니까 국회를 통과한 거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행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고 시행을 하죠. 그 시행을 위해서 대통령이 만들면 대통령령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중개사법 시행령 그래요. 그 다음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것과 위임받은 걸 여기다가 담고 그 다음 법률로부터 위임받고 대통령령으로부터 위임받아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법 그거를 국토교통부령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중개사법 시행규칙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 법령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중개사법, 중개사법 시행령, 중개사법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서 약 50% 이상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면 뭐 시도라든가 시군구에서 만든 법이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이쪽에 세 가지는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고 여기서는 요거는 어디서만 적용돼요? 그 지방에서만 적용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받으면 경매대리, 법원에서 부동산을 경매할 때 여러분이 경매대리를 해줄 수가 있어. 손님을 위해서. 그걸 다른 말로 매수신청 대리라고 합니다. 여기 있죠? 매수신청을 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개공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는 거죠. 대리인.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법원에 가서 또 등록을 받아야 돼요. 그 규칙이 대법원에서 만든 법이 있어요. 대법원에서 만든 법. 그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매년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이거는 이쪽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중개 실무 쪽 문제로 봐요. 이쪽에서 출제되는 건 우리가 중개사 법령 쪽 문제라고 봐요. 자,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중개사법은 공법과 사법이 섞여 있는 중간법의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민법 배우죠? 민법은 무슨 법입니까? 사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건축법, 국토법, 그리고 정비법 이런 것들은 다 공법의 성격을 띠고 있죠.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은 공법의 성격, 사법의 성격이 섞여 있는 중간법, 다른 말로 혼합법 이렇게 불러요.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기초 지식으로. 그리고 중개업에 관한 한 일반법. 중개업에 관한 한 일반법. 이 말은 서울에서 중개업, 부산에서 중개업. 지역에 관계없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 얘기예요. 그 밑에 민법 및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란 얘기는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그 밑에 상법이 있어요. 상법 밑에 민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업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죠. 그러면 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죠.